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참는 법을 배우고 참는 연습을 하는 것. 그것이 공부다. 와, 이거 진짜 어려운 말이네. 공부할 때 공부한 뒤 이 내용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공부하면 이해도 암기도 훨씬 빠르게 할 수 있다. 누가 한 말인지 아십니까? 대한민국 자타가 공인하는 공신, 공부의 신 강성태 대표의 팩폭 어록집에 나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수험생 자녀 두신 분들 이거 꼭 외웠다가 나중에 한번 써먹으세요. 오늘 저희 노영희 출발 새 아침에서 이분 모시고요. 정시 확대,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 고교 서열화 문제까지 이 논리로 현안에 맞서 싸우는 이 팩트 폭행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공부의 신 강성태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영광입니다. 사실 공부의 신, 공부의 신 말로만 그려다가 저 처음 뵀는데요. 예. 정말 한번 여러분들 들어와서 보셔요. 한번 꼭 좀 보셔요.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네, 자, 이제 제가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빨리빨리 시작하겠습니다. 조국 전국을 거치면서 가장 크게 불거진 게 그 입시 논란 아니겠습니까? 입시 논란 우리나라 뭐에서는 정말 절대 끊어지지 않는 이 화수분처럼 솟아나는 이슈의 셈인데요. 교육 전문가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사실 제가 어쩌다가 그 사건에 또 거론이 됐어요. 왜 어떻게 거론이 되신 거예요? 왜냐면 제가 뭐 이런 수시나 학종 비리 이런 문제점을 전부터 많이 얘기해왔거든요. 근데 장관 후보자를 제가 옹호했다고 알려져가지고. 그건 아닌데. 옹호한 적은 한 번도 없는데. 네. 얼굴로 얘기해 주세요. 그냥 이렇게 당당하게. 네네네. 네. 다만 이제 제가 부정 입학이다 아니면 합격 취소해야 된다 이 정도 얘기를 하지는 않았거든요. 왜냐면 이게 학종이나 수시의 어떤 치명적인 문제이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논문 같은 어떤 비교과 영역 같은 경우는 남이 대신해 주는 경우가 사실 되게 많습니다. 근데 그거를 못 잡아요. 그러니까 남이 해주는지 증명해낼 방법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일개 교등학생이 교수님한테 교수님 논문 같이 쓰시죠. 이렇게. 그렇게 못하죠, 사실은. 너 일저자야. 이렇게 하는 게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님의 영향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제가 그 따님이 폰 노이만인가 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폰 노이만이 누구냐면. 뭐예요? 예. 그러니까 이 이공계 쪽에서는 거의 인류 최고의 천재. 예, 천재. 이런 건데. 그럴 가능성이 아주 희박하다는 건데 어떻게 제가 따님을 천재로 인정한 걸로 좀 잘못 알려지더라고요. 그만큼 되게 민감한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비교과 영역에서는 네네. 본인의 노력이 아닌 제3자의 노력이나 도움으로 커버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고 그게 바로 이제 공정성을 조금 해치는 부분을 작용할 수 있다. 예. 지금 이제 이렇게 생각을 지금 하신다는 건가 봐요. 네. 자. 그럼 좋습니다. 정부가 그래서 얼마 전에 정시 확대 방침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것 때문에 또 논란이 많은데요. 우선 강 대표께서는 이걸 찬성하세요? 아니면 반대하세요? 저는 확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정시 확대가 하고 오히려 있어요. 확대돼야 된다. 왜요? 왜냐면 학생 학부모님들 많이 잘 아실 텐데 제가 이 학종의 문제점에 대해 워낙 많이 얘기를 해왔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지금 제 나름대로 저도 이제 수험생활 겪었고. 그리고 지금 10년 넘게 대학생 때 교육봉사 동아리로 시작해서 지금 소셜벤처 그리고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지만 이 교육 쪽에서 종종 사용되는 말인데요. 네네. 그야말로 단군일의 최악이라는. 네. 현재 그 교육 환경이. 네, 왜냐면 그 10년 넘게 수시가 급격하게 확대가 되면서 사교육이 줄었냐, 아니면 학부모님들 부담이 줄었냐, 아니면은 비리가 없어졌냐, 아니면 특정 학교나 특정 지역, 이런 특정 전공의 쏠림 현상이 줄었냐, 다 악화가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최악이군요. 우선, 자, 공부의 신, 우리 강성태 대표하고 같이 얘기를 본격적으로 길게 나누기 전에 잠깐 자기소개를 한번 좀 해주세요. 어떻게 해서 공부의 신이 됐나? 나는 이 길에 어떻게 뛰어들었나? 나는 뭐가 훌륭한가? 예. 아주 훌륭한 거 없습니다. 네. 공부의 신은 제가 아니라 이제 진행해 주시는 노영희 변호사님이 훨씬 공부의 신이시죠. 갑자기 또 어쨌든 본인 얘기를 좀 해주시면. 네. 저는 특별한 건 없고요. 그냥 대학생들이 많이 하는 교육봉사 활동을 좀 하게 됐어요. 원래 전공이 뭐였는데요? 원래는 제가 기계항공공학. 기계항공공학이요? 네. 전혀 또 우리가 입시와 상관이 없어 보이는 이런. 교육 쪽이 아닌데. 그래서 교육봉사 활동을 하다가 그 활동이 저한테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동아리를 만들었는데 그 동아리 이름이
공신이었어요. 아, 동아리 이름이 제가 정했는데. 학교 다닐 때. 그러니까 이 소외계층 학생들 공부를 좀 신나게 해주자.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공부를 신나게 아니라 이제 공부의 신으로 알려지게 돼서 아, 공부는 신나게가 원래 의도였는데 공부의 신으로 바뀌었다. 뭐 농담 삼아 그렇게 하기도 했는데 지금 뭐 저희도 그냥 공부의 신이라고 하고 다닙니다. 법인명이 또 공부의 신이어가지고요. 네네. 그렇게 해서 해보니까 사람들이 반응이 좋아서 이걸 계속하시게 된 거예요? 아니면 정말로 대학을 많이 보냈나요? 어떻게 됐나요? 공부의 신으로서 뭐 역할? 예. 뭐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 좀 예, 그렇지만 그래 괜찮아요. 정말 많은 학생들 인생이 바뀌었죠. 아, 우리 대표 때문에. 뭐 저뿐만 아니라 이제 같이 하는 공신 멘토들도 있었고 그리고 이대로 그대로 따라하면은 뭐 성적이 오를 정도로 공법을 이제 정리해서 유튜브 채널에도 많이 올렸어요. 유튜브 채널 이제 우리 YTN 유튜브도 많이 봐주실 거라고 믿는데. 네네네, 그렇죠. 저희가 유튜브 채널 시작한 게 2007년부터. 했어요. 2007년부터 하셨구나. 그때는 뭐 유튜버라는 것도 없고 뭐 네. 미국 사이트 중에 하나였는데 그러니까 좀 지방 학생들도 도와주고 싶어서 영상으로 찍어서 올리기 시작했는데 아, 네. 지금은 뭐 학생들 가장 많이 본 채널이 또 됐죠.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그냥 짧게 팁 하나만 주세요. 어떻게 하면 공부를 그러면은 잘해서 그게 잘 될 수 있을까요? 인생이 바뀔 수 있을까요? 정신을 차려야겠죠. 정신을 차려라. 근데 네.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사실 가장 큰 문제는 본인의 문제점을 몰라요. 아, 문제 자체가 본인이 학생들이 자기 스스로의 문제점 공부할 뭐에 때 문제가 있는지 그냥 뭐가 부족하다 그러면 뭐 국어가 안 돼요, 수학이 안 돼요, 뭐 이 정도 이야기만 하지 뭐 네.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딱 수학 중에서도 어떤 과목, 어떤 그 단원, 어떤 개념 딱 집어서 알고 있거든요. 아, 본인이 뭘 못하는지 뭘 잘하는지 이거 약점과 강점을 잘 안다. 네, 그걸 좀 목차 같은 걸 활용해서라도 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좀 파악을 한 다음에 그래도 내가 지금 공부하면서 시험 뭐 보면서 어떤 부분이 내 취약하다는 걸 먼저 찾는 게 우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컨대 우리는 이제 수학 공부한다 그러면 막 앞에 맨날 집합 부분만 계속 하다가 힘들어가지고 낮아빠지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전체적으로 딱 놓고 봐서 내가 이 중에서 무엇을 못하냐. 특히 뭐 연산이냐 생각하는 거냐. 네네. 이런 걸 좀 다 찝어내야 된다 이런 건가요 그러면?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목차 같은 걸 외우면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아, 목차를 외우는 게 도움이 목차를 된다. 세부 소단원까지 적은 다음에 그걸 저 같은 경우도 들고 다니면서 그걸 계속 외웠거든요. 그러면은 단원마다 서로 헷갈리지도 않고요. 그렇죠. 그리고 틀이 딱 잡혀 있어가지고요. 그렇죠. 정 생각이 안 나면 1단원부터 쭉 스캔하면은 또 시험장에서 생각이 나기도 그러니까 하고. 기본적으로 이제 머릿속에 이게 구조가 사실은 예, 제대로 예. 잡혀 있어야지 네. 이게 탁탁탁탁 나오잖아요. 이게 머릿속에 이 청킹이라 그래서 메모리하는 방법이 사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 머리 구조화를 시켜야지 이게 들어갔다 나갔다가 좀 정리정돈이 잘 됐어야지 이게 괜찮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목차가 좀 아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시네요. 딱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요? 네. 공부신 게스트로 오신 것 같은데. 저도 한번 나중에 불러주십시오. 자,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런 식으로 예, 해서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신나게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의도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특히, 지방에 있는 학생이라든가 어려운 학생들이라든가 이런 친구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만들어 놓은 그런 동아리였는데, 예. 이게 이제 지금 그 거듭 하다 보니까 인생을 바꿔주고 스스로 또 자부심도 생기게 되고, 네. 정말로 좋은 그런 뭐 수입원으로서도 자리를 잡더라. 이런 뭐 겁니까? 많진 않지만. 많진 저희가 않지만. 네. 네. 저희가 이제 인강 같은 게 있는데 그걸 이제 수강 기간 동안 다 보면은 전액 돌려받아요, 수강료 같은 거를. 그런 식으로 공부를 안 할 수 없게 만들어 놨죠. 공부를 안 할 수 없게 또 만드시는군요. 대단히. 그 부모님이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진짜 공부의 신의 우리 부모님 어느 분이신지 잘 모르지만. 자,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아까 다시 얘기로 돌아가서 어쨌든 예. 이렇게 훌륭한 공부의 신을 모시고 저희가 우리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입시 제도와 이 교육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네. 쓴소리 좀 한번 해보죠. 지금 정부가 사실은 뭐 일반고, 자사고, 외고, 특목고, 영재고 이런 얘기 하면서 사실은 학생들이 많이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네. 교사도 마찬가지고 또 학부모들을 마치 교육의 노예인 것처럼 또 사실은 취급한 부분이 있어 매우 기분 나쁘게도 했어요. 예, 솔직히 예. 말하면. 예.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은 이 일반고하고 똑같이 하향 평준화 시켜야 된다는 말이냐? 이렇게 또 불만을 터뜨리는 분들도 계시던데요. 자사고나 뭐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도. 어제 발표한 네, 어제 외고나 발표에서도. 예. 자사고. 근데 외고 자사고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뭐 예상됐던 일이긴 했어요. 왜냐면 지난 대선 때도 모든 후보님들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거기도 하고요. 뭐 교육계에서도 뭐 예상했던 게 맞죠. 근데 이제 이걸 이제 폐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중요한 이유가 이제 고교 서열화 네, 등수가 그렇죠. 정해져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1등 하고 있는 어떤 그 학교들을
1등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1등이 없어지면은 새로운 1등이 생기겠죠. 그렇죠. 왜냐면은 학부모님들 좋은 학교를 가고 싶은 거는 학생 학부모님들 뭐 언제나 변함 없는 거기 때문에 네. 실제로 외고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인기가 많아진 이유 중에 하나가 과거 이제 비평준 지역에서는 그 명문고들이 있었잖아요. 시험 봐서 들어가는. 그렇죠. 평준화 되다 보니까 그 수요가 이제 외고로 많이 몰렸던 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고 뭐 자사고가 없어지면은 네. 그럼 다른 대안을 찾을 거 아닙니까? 네. 그게 이제 세 가지죠. 이제 강남의 명문고 그리고 이제 과학고 아니면 유학 세 가지예요. 네. 그래서 이미 뭐 부동산 커뮤니티 이런 데는 강남 쪽으로 이제 몰린 집값 올라갈 거다는 그렇죠. 일반고가 네. 또 이제 그 되게 하게 환영을 하는 분위기. 환영을 합니까? 네. 왜냐하면 당장 뭐 그럼 다 강남 좋은 학교 찾아서 네. 자녀분들 좋은 교육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가는 거니까. 근데 제가 아쉬웠던 점은 뭐 다 예상이 어느 정도 된 거긴 해도 구체적인 대책이 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일반고를 살리기 위한 뭐 예산을 2조 2천억 정도를 네, 쓴다 네, 외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런 어떤 부작용들을 해소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책이 좀 많이 빠져 있었고, 그리고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또 이게 혼란스러운 게 뭐 일단 자사고 같은 경우에 이제 10년 됐거든요. 네, 그렇죠. 이제 10년 됐는데 갑자기 또 없어지니까 이게 오락가락한다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이게 점진적으로 그 지정 해제를 통해 가지고 자사고를 줄이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네. 갑자기 어제 발표는 이제 일괄적으로 네, 이렇게 다 한다고 하니까 네. 이거 뭐 완전 오락가락 아니냐 이런 그러니까 교육 정책이 사실은 조금 너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좀 있고 네. 그래서 지금 정시 확대를 또 좋아하면서도 이게 지금 수시 그 종합 전형 문제 때문에 불거진 문제이기 때문에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뭔가 해결책을 내세우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과연 올바른 처방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또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요? 외고 자사고 폐지 문제와 학종 뭐 이 문제는 연관이 돼 있는 게 예를 들면은 자사고 중에 1위 학교가 하나고등학교예요. 네네. 제가 뭐 하나고등학교를 싫어하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닌데 하나고 네. 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하나고 이제 전교생이 한 200명 정도 돼요. 207명 뭐 이런데. 네. 2018년도에 서울대 합격생이 55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전체 학생의 4분의 1이 네. 그 서울대를 가는 거예요. 엄청난 학교죠. 근데 그 중에 55명 중에 정시로 서울대를 간 학생이 몇 명 될 것 같으세요?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요즘에 제가 복잡해서. 네. 네. 그렇게 죄책감을 안 느끼셔도 되는데. 약간 좀 미안해서. 네. 네. 단 3명입니다. 3명이요? 그러니까 그 하나고 우리 국내 최고 이제 자사고에서 서울대 55명 중에 네. 딱 3명 정시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수시. 예. 그러니까 이게 학종이나 수시를 확대시키다 보니까 이게 몇몇 자사고가 그걸 싹쓸이하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자사고로 몰림 현상이 뭐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수시가 유리하지 않으면은 네. 그 자사고 학생들이 그렇게 압도적으로 수시를 쓸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서로 좀 맞물려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 수시로 가면은 뭐가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좋은 학교들에서만 수시가 네. 인정되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뭐 때문인가요? 문제점이 너무나도 많은데요. 네, 네. 제가 좀 잘 알려지지 않은 것부터 좀 네.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취지는 좋죠. 학종 뭐 이런 게 수능처럼 뭐 한 번에 시험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내신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말 그대로 종합적으로. 학종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잠재력까지 다 본다는 건데 근데 이 잠재력을 측정하는데 입학사정관이 평균적으로 몇 명의 학생을 평가하는지 몇 명 정도 평가할 것 같으세요? 한 번에 글쎄요. 뭐 한 번에 한 100명 하나요? 한 번 이제 입시를 치를 때 570명을 평가해요. 많이 하네요. 그러니까 57명도 아니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학생들을 이제 입학사정 한 명이 처리를 하다 보니까 네. 실제 그래가지고 학생 면접 시간이 어떻게 제대로 안 되냐면 되겠네요. 그러면. 평균 13분 동안 면접 봐요. 그러고 학생의 잠재력을 평가한다? 그 아이 인생이 달린 건데. 네. 그 12년 동안 모든 걸 다 바쳐서 이제 준비를 한 건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대학에서 공정하게 뽑을 만한 이게 여건이 되냐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잠재력이라는 게 사실
이게 주관적이잖아요. 네, 그렇죠. 제가 학생들 뭐 자소나 이런 거 많이 보지만 거기에 뭐 자기가 다 열정이 있어요. 다 이 전공을 위해서 내가 뭐 너무나도 좋고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A라는 학생은 뭐 내신 1등급 받았어요. 네. B라는 학생은 2등급인데 뭐 봉사활동 좀 더 특이한 걸 했어요. 네. 둘 중에 누굴 뽑아야 되죠? 그렇죠. 사실 둘 다 똑같을 수도 있고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죠. 네. 만약에 자녀분이 네. 지금 이제 자녀분께서 뭐 12년 동안 하나의 어떤 특정 전공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쳐서 열심히 공부해서 1등급을 따내는데 근데 불합격했어요. 대신 2등급이면서 뭐 봉사활동 좀 특별하게 한 이 학생이 합격을 했어요. 이거를 학부모님들이 사실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죠. 그렇죠. 네. 좀 인정하기 어렵겠죠. 우리 입장에서 보면. 네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어쨌든 간에 이게 정당하게 제대로 평가를 한다라고 볼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네네네. 사실은 이 학생부 종합전형 문제에 숨어 있다 이런 얘기신 겁니다. 자, 그러면요. 정시 확대가 늘어나면은 오히려 사교육이 늘어나게 돼서 결국은 고소득층에게만 유리하게 된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그게 바로 학종이거든요, 사실은. 아, 그건 또 학종이에요? 왜 이렇게 서로 헷갈리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교육을 많이 받아가지고 네. 고소득층에 유리하다 뭐 이런 그게 사실은 학종에 해당되는 이야기라고 저는 현장에서 느껴요. 근데 또 정시학 때도 그런 똑같은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아 물론 네. 고소득층이 어떤 전형을 해도 사실은 유리하긴 하죠. 아, 어떤 근데 전형을 해도 유리하다. 제가 예를 하나 말씀드리면은 네. 최근에 그 수능 수석한 학생이 있어요. 네. 만점을 받은 학생이 있는데 네. 이 학생 그 수석한 학생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군인이 수석을 했어요. 아, 군인이요? 네, 그것도 병장도 아니고 일병이. 네. 그러니까 뭐 사교육을 받거나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던 거죠. 이제 휴가 나와가지고 시험을 봤는데 만점 나왔는데, 근데 학종은 이게 아예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뭐 군 복무하면서 몇 년 동안 이제 뭐 학생부 자체가 기재가 추가된 게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이런 예가 나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게 단편적인 예로 그러니까 수능 같은 경우는 사실은 공부하는 방식 자체가 이제 거의 대부분 좋은 강의는 인강으로 다 돼 있어요. 그리고 또 EBS 무료로 들을 수 있고요. EBS 네. 교재 인강. 사실 EBS 교재 인강이랑 기출 문제랑 교과서 3가지만 있으면 공부법만 알면은 누구나 성적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학종은 완전 맞춤으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 왜 드라마에서 코디라고 네, 이야기를 입시 하잖아요. 코디네이터들 있잖아요. 네. 네. 이게 왜냐면 학생마다 다 개개인별로 다 잠재력이 다르고 전공도 다르고 뭐 준비했던 백그라운드도 다르고 하다 보니까 맞춰서 해야 되니까 이 사교육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오히려 인강으로 더. 안 돼요.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다 여기 강남 쪽에 와가지고 컨설팅을 받고 이럴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러니까 뭐 입시 컨설턴트 얘기 들어보면 뭐 1억이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던데 그게 다 네. 그 학생에게 맞는 것을 찾아내서 맞춰서 키워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그런 돈이 들어갈 정도로 좀 그렇다는 얘기신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사실은 상당 부분이 거기에 들어가는 사교육, 학종에 들어가는 사교육이 드러나지 않고 지하화돼 있다고 해야 될까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서로 현금 거래하고 뭐 이게 세금으로 신고되지 않고 그래서 통계치에 왜 발표를 하잖아요. 네. 우리나라 사교육이 네. 뭐 몇십 조 된다. 네네. 근데 그게 실제 정확히 측정된 거라고 보는 교육 전문가는 한 명도 없을걸요. 그렇군요. 왜냐면 하다못해 대학생과에도 현금으로 거래되는 이런 거는 안 잡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학종 같은 경우는 그럴 가능성이 너무나도 크죠. 아, 그러면은요, 우리 공부의 신께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본인이 교육부 장관이다, 그러면. 그럴 가능성은 제로지만. 네, 그럴 가능성은 제로지만. 네. 일단 저는 뭐 정책 전문가도 아니고 뭐 정치인도 아니고 사실 뭐 배운 게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그냥 현장에서 목소리를 좀 전달해 드리면은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도 학종 자체는 너무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학종 원래 제도적으로는 좋은 이상적이죠. 이상적. 잠재력까지 보고 이거 뭐 점수 아닌 부분까지 측정을 한다는데 근데 문제는 너무 이상적이라는 거예요. 아, 너무 이상적이다. 네, 너무 이상적이고 우리나라 현실에 이게 맞냐. 그러니까 뭐 그리고 이런 어떤 잠재력 특성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물론 있는데 네. 그래서 주된 어떤 전형으로는 정시가 상당 부분을 차지해야 되고 아무리 못해도 절반 이상 나머지 그러니까 점수로 드러나지 않는 좀 이렇게 좀 속된 표현인데 좀 똘끼가 있다거나 네. 좀 그 분야에 어떤 되게 특성을 가진 학생들이 있어요. 네, 재능을 네, 가진. 네, 그 점수로는 안 나오는 거죠. 네. 근데 이 학생들을 선발할 수 있는 어떤 채널로
어떤 정시 보조적인 역할로 이런 학종 같은 어떤 수시 전형이 있는 거는 좋은 것 같은데 지금 수시 전형이 뭐 7, 80% 육박하거든요. 네, 그렇죠. 이건 좀 많은 문제를 가져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종 자체는 사실은 제도적으로 매우 좋지만 이상적이지만 우리나라 현실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으니까 조금 더 좀 장기적 관점에서 이런 거 저런 걸 생각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네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그 유튜브로 다시 겨울님께서요. 학벌이주 사회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변화가 없는 한 어떠한 제도도 사실 제한적인 현실이 아닐까요?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공부의 신 강성태 대표였습니다.